고양시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서 김선자에게 시간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 오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확인하고 텔레비전 소리를 낮게 켜둔 채 주방을 정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뒤뜰에 나가 꽃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 작은 정원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계절의 흔적이 쌓여있는 장소였고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이어진 삶의 연속성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곳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처럼 남아있었다. 김선자는 올해로 79이었고 혼자 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은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 각자의 생활을 꾸렸고 손주 박민재도 일산과 서울을 오가며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집안에는 사람의 기척 대신 조용한 생활 소리와 오래된 가전의 미세한 울림이 채워져 있었고 그 사이를 채워주는 존재는 진돗개 백구 하나뿐이었다. 백구는 원래 남편이 키우던 개였지만 지금은 김선자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유지되는 느낌을 주는 존재였다. 그날 아침도 처음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는 평범한 평일이었고 특별히 약속도 없었다. 김선자는 익숙한 순서대로 집안을 정리한 뒤 뒤뜰로 나갔다. 그곳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잔디는 일정한 높이로 유지되어야 했고 꽃 주변의 흙은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작은 변화도 눈에 띄는 곳이었기 때문에 김선자는 늘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질서가 아니라 분명히 어긋난 흔적이었다. 잔디 한가운데 뒤쪽 담장 근처의 땅이 깊게 파여 있었다. 단순히 흙이 흐트러진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파낸 듯한 깊이와 형태였다. 주변에는 젖은 흙이 넓게 퍼져 있었고 정돈되어 있던 표면이 무너져 있었다. 그 광경은 작은 정원이 아니라 다른 장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 위에 백구가 있었다. 숨을 고르는 듯한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김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췄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먼저 느껴졌다. 백구는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어린 시절의 거친 습관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집안과 마당에서의 생활 방식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김선자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개가 땅을 파는 일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 작은 동물이 있을 수도 있었고 냄새에 반응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모습은 그런 단순한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파여있는 깊이와 속도,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집중 상태는 평소의 백구와는 분명히 달랐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김선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이동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느껴졌다. 담장 너머에서 들리던 생활 소리, 나무 위에서 움직이던 새들의 기척,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던 작고 익숙한 소음들이 사라져 있었다. 정원이 조용한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뒤 남은 공백처럼 느껴졌다. 백구는 그 상태를 멈추지 않았다. 김선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소라면 눈빛이나 작은 신호만으로도 행동이 바뀌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백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자극에 묶여있는 상태처럼 보였다. 김선자는 그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었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생겼다. 단순히 흙을 다시 덮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느낌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날의 시작은 그렇게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김선자는 아직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정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백구의 집요한 행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백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향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김선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전, 김선자는 한동안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서도 백구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일정한 위치, 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흙을 파내는 모습은 마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선자는 그 이유를 찾으려 했다. 오래 살면서 겪어온 경험으로 대부분의 일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개가 땅을 파는 이유도 결국은 단순한 본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작은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냄새에 반응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범주 안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파여있는 깊이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멈추지 않는 반복은 점점 집요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선자는 직접 마당으로 나갔다. 손에 익은 도구를 들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흙을 다듬고 잔디를 눌러 고르게 만들었다. 손에 전해지는 흙의 상태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더 무겁고 수분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선자는 창문을 닫고 실내의 익숙한 공기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백구가 왜 같은 지점을 계속 파고 있는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평소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졌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김선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전에 정리했던 부분이 다시 무너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자리였다. 방금 전까지 고르게 정리되어 있던 표면이 다시 파헤쳐져 있었다. 백구는 그 중심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김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의 행동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집요했다. 게다가 백구의 상태도 점점 안정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평소의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주변의 변화도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소리들이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생활 소리, 근처에서 움직이던 작은 동물들의 기척이 사라진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김선자는 그 점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신경에 걸리기 시작했다. 김선자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단순히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파여있는 부분을 내려다보며 그 깊이를 가늠하려 했다. 생각보다 더 깊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 안쪽은 어둡게 이어져 있었고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나무뿌리나 돌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김선자의 몸을 스치는 미묘한 감각이 있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익숙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가 함께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은 짧게 지나갔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김선자는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박민재였다. 기술적인 문제든 단순한 구조적인 문제든 지금의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 김선자는 잠시 망설였다. 최근 들어 연락이 잦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사소한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졌다. 결국 김선자는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마당 쪽으로 향해 있었다. 백구의 움직임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어떤 지점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건 뒤에도 김선자의 마음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백구가 왜 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날 오전은 그렇게 지나갔다. 평소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작은 정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박민재는 전화를 받은 뒤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일로 넘겼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투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특히 백구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머릿속에 남았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동물의 변화는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민재는 작업 중이던 도면을 그대로 둔 채 이동을 결정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이어지는 이동 시간 동안 민재는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정리했다. 직업상 토양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 아래 상황을 먼저 떠올렸다. 굴을 파는 동물이 있을 가능성, 배수 문제로 인해 흙이 무너졌을 가능성, 또는 오래된 배관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하나의 조건에서 걸렸다.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같은 깊이까지 파낸다는 점이었다. 도착했을 때 집의 외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리 상태도 유지되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김선자는 문을 열고 민재를 맞이했다. 최근 들어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체구와 손에 쥐어진 수건이 긴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민재는 인사를 나누는 대신 바로 상황을 확인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먼저 실내에서 백구의 상태를 확인했다. 백구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평소의 안정된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정상적인 휴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민재는 이 부분에서 단순한 행동 문제 이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다시 떠올렸다. 민재는 곧바로 마당으로 이동했다. 김선자가 설명했던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확장된 형태였다. 길이와 폭이 모두 커져 있었고 흙은 주변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민재는 바닥에 손을 대고 흙 상태를 확인했다. 점성이 강한 토양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흙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동시에 한번 구조가 깨지면 다시 안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그 점에서 현재 상태는 단순한 표면 문제로 보기 어려웠다. 다만 즉각적인 붕괴를 의심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었다. 민재는 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으려 했다. 경험상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지하에 작은 동물이 있을 가능성이었다. 굴을 만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발생했을 수 있고 백구가 그 자극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민재는 해결 방법을 정리했다. 접근을 차단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정 지점을 반복해서 파는 이유가 외부 자극이라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민재는 차에 실어둔 자재를 가져와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4개의 말뚝을 깊게 박고 그 사이를 강한 철망으로 둘러싼 뒤 위쪽을 목재로 덮는 방식이었다.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도록 단단하게 고정했다. 미관을 고려한 구조는 아니었지만 기능적인 목적에는 충분했다. 민재는 이 정도면 개가 다시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업을 마친 뒤 민재는 전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구조물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도 일단은 정리된 상태였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당장 추가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남은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선자의 표정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민재는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상황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안정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재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해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실제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차 범위라고 판단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백구의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 민재는 다시 한번 마당을 돌아보았다. 설치된 구조물은 분명히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장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민재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백구의 상태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날 민재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정리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문제의 본질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이틀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박민재가 설치해둔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김선자는 그 상태를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 하루는 안도감이 더 컸다. 문제가 일단 멈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백구도 실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특정 지점으로 향하려는 강한 집착은 잠시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마철의 반복적인 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와 바닥의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선자는 그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전과 다른 느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백구의 상태도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실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을 향한 집중이 나타났다. 이전보다 더 조급한 상태였고 휴식의 흐름이 끊긴 채 유지되고 있었다. 김선자는 이 변화를 보면서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비가 이틀째 이어지던 날, 김선자는 잠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백구를 마당에 내보내게 되었다. 평소라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지만 돌아왔을 때의 상태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민재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목재는 부서져 있었고 철망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뒤틀려 있었다. 단순히 일부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선자는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멈췄다. 이 정도의 파손은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다시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지점까지 파고 들어간 상태였다. 이미 표면을 넘어서 내부로 확장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점점 더 안쪽으로 향하는 흐름이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어떤 반응처럼 느껴졌다. 김선자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동시에 인식했다.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냄새였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맡는 냄새와는 다른 종류였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었고 불쾌감과 함께 머릿속에 남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가 계속되는 상황과 겹치면서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이웃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던 불편이 점점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백구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면서 주변에서는 관리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선자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불편이 지속되면 공식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미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변화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순간이 생기고 바닥의 감각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김선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습기나 노후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변화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일정하지 않은 소리가 반복되었고 집 전체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김선자는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전의 집과는 다르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선자는 다시 박민재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구조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는 점, 냄새가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집안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 역시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바로 인식했다. 특히 구조물이 무너진 상태는 단순한 반복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민재는 처음보다 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해결하는 쪽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김선자가 언급한 냄새와 집 내부의 변화는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 백구의 상태 역시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다. 특정 지점을 향한 집중은 더욱 강해졌고 그 방향은 여전히 동일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행동을 막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문제가 일시적으로 멈췄던 시점은 지나갔고 이제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같은 지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박민재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구의 상태가 단순한 행동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고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전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었다. 민재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백구를 데리고 이동하기로 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백구의 상태는 평소와 달랐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특정 방향에 대한 집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관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통의 불안 행동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백구의 경우는 한 지점에 계속 고정되어 있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뒤
기본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 혈액 검사와 신경 반응 확인, 전반적인 신체 상태 점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과정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 없이 진행되었고, 결과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 상태는 연령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중 한 가지 수치는 분명하게 눈에 띄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긴장 상태를 넘어서 지속적인 위협 인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준이었다. 민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처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행동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의 설명은 비교적 명확했다. 현재 상태는 인지 기능의 저하나 노화에 따른 혼란과는 다른 유형이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구는 분명히 어떤 신호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물의 감각 범위에서는 충분히 감지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민재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전 상황들을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동일 위치, 멈추지 않는 집중, 비정상적으로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김선자가 언급했던 냄새와 집 내부의 변화까지. 각각 따로 보면 설명이 가능했던 요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자극이 계속 존재하는 한 백구의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순히 진정시키는 약물로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진정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도 민재의 생각은 계속 정리되고 있었다. 당장의 목표는 백구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였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부터 민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처럼 단순한 작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확실해졌다. 특히 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마당의 상태가 연결될 가능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백구는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정제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이제 백구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민재는 곧바로 마당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실내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문이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 부분, 바닥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김선자가 언급했던 냄새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하려 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노후화나 습기의 영향으로 넘겼던 요소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공기의 흐름 속에 섞여 있는 냄새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느껴졌다. 일정한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었고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냄새와는 달랐다. 민재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다시 한번 전체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직업적으로 익숙한 방식이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과 구조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마당의 변화, 집 내부의 변화, 냄새의 발생, 그리고 백구의 반응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민재는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제는 표면이 아니라 아래에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징후는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아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상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백구는 진정제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조용해졌지만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특정 방향을 향한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반응을 단순히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신호가 실제 문제의 단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날을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아래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 진정제를 투여한 이후에도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오히려 억눌린 긴장이 내부에 남아있는 듯한 흐름이 느껴졌다. 김선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실내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의식하게 되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들렸고 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후화로 인한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다. 오래된 주택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평소와는 성질이 달랐다. 특정한 위치에서 시작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고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다. 김선자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물컵을 바라보던 순간 또 하나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표면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외부에 큰 자극 없이 발생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진동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상태였다. 김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유지되었다. 일정한 흐름 없이 반복되는 소리,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냄새까지.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김선자는 결국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완전히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재는 일찍 다시 집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 정리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밤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선자의 상태도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가장 먼저 문 상태를 확인했다.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변형이 나타나 있었다. 단순한 습기의 영향으로 설명하기에는 변형의 방향이 일정했고 구조적으로 틀어지는 느낌이 강했다. 민재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어 마당 쪽을 확인했을 때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미세한 침하가 진행되고 있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기준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담장 쪽의 균형이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완전히 수평을 유지하던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민재는 그 변화를 단순한 침하로만 보지 않았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백구가 계속 반응해왔던 바로 그 지점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민재의 생각은 거의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징후가 동일한 원인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단순한 표면 문제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그 영향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선자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을 아끼고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전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접근을 막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었다. 특히 백구의 반응이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민재는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다. 삽과 긴 도구를 함께 준비하면서 작업의 방향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했다. 표면을 넓게 파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백구는 여전히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전보다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였다. 진정제의 영향이 일부 작용하고 있었지만 특정 방향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반응을 기준으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더 이상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다.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와 있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원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도 의미가 없었다. 민재는 그날 바로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가 계속된 이후의 상태를 고려하면 아래 구조가 더 약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추정과 대응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확인을 통해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작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표면을 정리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준비해온 도구를 손에 쥔 순간부터 그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단순한 생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확인하는 단계였다. 그가 선택한 위치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백구가 계속 반응해왔던 지점, 반복적으로 파헤쳐졌던 바로 그 중심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징후가 그곳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주변을 넓게 건드리지 않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깊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단단한 층이 유지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일정 깊이를 지나면서부터 토양의 성질이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점성이 강하게 유지되던 표면과 달리 아래쪽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고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민재는 그 변화를 보면서 이미 예상했던 방향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작업을 이어갈수록 발밑의 안정감도 점점 줄어들었다. 단순히 흙이 부드러워진 수준이 아니라 지지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민재는 그 상태를 더 이상 일반적인 토양으로 보지 않았다. 내부에 물이 스며들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아래쪽이 비어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일정 깊이에 도달했을 때 도구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단단한 층이나 돌이 아니라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감각이었다. 민재는 그 순간 작업을 멈추고 주변을 정리했다. 흙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드러난 것은 오래된 관로의 일부였다. 재질과 형태로 보아 현재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과거에 설치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관로 자체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고 외부와 내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 민재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다. 단순히 오래된 시설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구조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는 관로 주변을 더 확인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정 깊이 아래에서는 저항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도구가 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상태에서 도구를 놓쳤을 때 바로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아래에서 늦게 반응이 전달되었다. 그 순간 민재의 판단은 확정되었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더 이상 안정된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위쪽에 남아있는 층은 얇고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아래에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부 구조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동시에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왔다. 이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농도가 더 짙어져 있었다. 단순한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특정한 성질을 가진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 민재는 그 냄새를 통해 또 하나의 요소를 확신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가 외부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백구가 지속적으로 반응했던 이유,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파헤친 이유,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행동의 방향까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지된 위험에 대한 반응이었다. 민재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의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조적인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였고 추가적인 작업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상태에서 집안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즉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빠르게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작은 공동이 아니라 충분한 범위를 가진 구조였다.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한 집안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민재는 더 이상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했고 동시에 즉각적인 대피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김선자가 아직 집안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백구는 이유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고 그것을 반복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민재는 그 사실을 늦게 이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한 뒤 즉시 행동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이 아니라 대응이었다. 그리고 그 대응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다. 박민재는 더 이상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구조적인 위험은 명확했고 그 위험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집안에 있는 김선자를 먼저 떠올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동이었다. 민재는 빠르게 집 쪽으로 향했다. 이전까지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는 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바닥의 안정감이 일정하지 않았고 구조 전체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 상태는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민재는 방향을 바꿔 정면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내부 구조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선자는 집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재의 표정을 통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확인이나 설명 없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민재는 김선자의 손을 잡고 바로 밖으로 이동했다. 동시에 백구도 함께 움직였다. 그 순간 집과 마당 사이에서 유지되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신호였다. 이동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도로 쪽까지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시점에서 뒤쪽의 변화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치마가 한순간에 크게 확장되었다. 마당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중심을 잃은 구조물들은 그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선자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공간이 한순간에 형태를 잃어가는 장면이었다. 감정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섰지만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붕괴는 멈추지 않았다. 마당에서 시작된 변화는 집의 일부로 이어졌고 지지력을 잃은 구조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한쪽이 무너지자 나머지 부분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따라 움직였다. 모든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대응은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다. 주변 이웃들도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평소의 문제로 인식되던 요소들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신고가 이루어졌고 관련 기관의 대응도 이어졌지만 이미 발생한 붕괴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되었고 추가적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었다. 민재는 구조 담당자와 상황을 공유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징후를 순서대로 설명했고 특히 냄새와 반복된 침하, 그리고 백구의 반응까지 함께 전달했다. 전문가의 판단은 명확했다. 오래된 하수관의 손상으로 인해 내부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래 지반이 장기간에 걸쳐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지반 아래의 공간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었고 외부에서는 쉽게 인식되지 않았다. 비가 이어지면서 토양의 무게가 증가했고 결국 지지력을 넘어서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지표로 올라왔고 그 변화는 사람보다 먼저 동물이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민재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모든 행동은 우연이 아니었다. 백구가 보여준 반응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신호들이 실제로는 가장 먼저 나타난 경고였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다. 김선자는 그 과정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앞에서 사라진 공간에 대한 감정과 그 안에서 지켜진 생명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집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다. 해당 지역은 안전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김선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민재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게 되었다. 단순한 외형이나 편의성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새로운 집은 이전보다 작았지만 관리가 쉬운 구조였다. 김선자는 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이전처럼 완전히 같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다. 백구는 더 이상 특정 지점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안정된 상태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전의 긴장감은 점점 사라졌다. 김선자는 가끔 이전의 일을 떠올렸다. 단순히 잃어버린 공간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시간과 그 기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함께 남아 있었다. 사람은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기 쉽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신호는 언제나 먼저 나타난다. 다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날 이후로 김선자는 하나의 기준을 바꾸게 되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보다 미묘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반복될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기준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먼저 감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항상 더 늦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는 틀 밖에서 나타난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작은 신호와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설명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주변의 작은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반응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는 환경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이 때로는 큰 위기를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가장 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느끼신 점을 편하게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